여러분 안녕 지은이에요. 제가 결혼을 한 지 5개월 정도 지난 것 같아요. 그래서 결혼 생활을 하면서 그동안 느낀 거를 한번 묶어서 여러분들에게 또 공유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요즘 정말 유부의 삶과 이 비혼의 삶 둘 중에 무엇이 더 행복하고 무엇이 더 값진가에 대한 막 이런 이야기들이 인터넷상에 많았던 것 같아요. 결혼을 하는 것이 좋은 건지, 결혼을 진짜 하지 않고 나 혼자 욜로 라이프를 즐기는 것이 좋은 건지, 뭐 이런 이야기를 조금 오늘은 제가 느낀 주관적인 입장에서다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왜냐면 내가 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이유는 30대 거의 후반까지 오로지 나를 중심으로 한 인생을 살다가 결혼 시기가 많이 늦었잖아요. 화려한 솔로 라이프를 또 즐길 때와 결혼 생활 굉장히 또 다른 부분이 있거든요. 두 가지를 경험을 했을 때 뭐 어떤 것들이 좀 다른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냥 남자친구로 만나는 것과 정말 나의 남편이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한 온도차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이거는 나도 이제 처음 경험해보는 거고, 줄리엔도 트리도 좀 다르게 이 부분에 대해서 와닿은 부분인데, 옛날엔 그래도 남자친구고 그냥 애인이잖아. 우리가 물론 사랑하고 너무 좋지만, 그래서 내가 너한테 뭐 이런 것도 줄 수 있고 다 하지만, 그래도 결국에 내 몸은 내 몸, 네 몸은 내 몸. 약간 이런 참 그 애매한 묘한 그 느낌이 있어. 이게 결혼 생활을 하면서 처음에는 실감이 나진 않았는데, 그냥 남자 여자의 그런 사랑이 아니라 나와 연결되어 있는 동격의 나와 같은? 이걸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 샴쌍둥이 같은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존재로서 되게 다르게 다가오더라고.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남편이 어디가 아프거나 어떤 문제가 생겼다고 하면 물론 속상하고 되게 안쓰러운 일이긴 하지만 내 몸은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나는 크게 공감을 많이 못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내 남편이 되고 생기고 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사람의 몸의 컨디션이나 건강도 나의 몸처럼 너무나 소중하고 신경 쓰게 되는 거고, 서로 그건 마찬가지더라고. 왜냐하면 뭐 한쪽에 문제가 생기면 결국에 우리는 공동체잖아요. 기존에 느꼈던 남자와 여자의 그 연애하는 사랑과는 정말 좀 별개의 느낌으로 감정의 폭이 깊어지는 것 같아요. 남녀로서의 사랑이 이렇게 정점을 찍었다고 생각했잖아. 근데 그거 말고 또 이제 다른 영역의 사랑으로 이게 이제 퍼져나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건 정말 우스갯소리지만 줄리에 나보고 이제 뭐 딸 같다, 나는 가끔 보고 있으면 아들 같다, 그렇게 느껴지기 시작하는 게 부부가 되면 발현되는 감정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게 제대로서 묶이고 부부라는 이름으로서 엮이고 많은 사람들 앞에 또 마음을 담아 선서도 하고, 그리고 심지어 이제 그 이후로 과정으로 팀플레이들을 하잖아요. 집을 구하는 여정이 될 수도 있고, 둘이 같이 가서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여정이 될 수도 있고, 결국에 한 팀으로 움직이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경험하다 보면 우리는 정말 한 편이구나, 내가 이 사람하고 앞으로 50년, 60년, 100살까지 계속 살아가겠구나 라는 이제 모습들이 이 머릿속에 그려지면서 나의 편, 나의 샴쌍둥이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 또 결혼의 좋은 또 장점 중에 하나인 것 같고, 내가 좋아하는 거를 같이 했을 때 또 즐거움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뭐 내가 혼자 했을 때 즐겁지 않았다, 그건 아니야. 근데 또 같이 하는 재미가 있다 보니 뭐 이제는 혼자 하는 것보다 같이 하는 거를 좋아하게 되었어요. 예를 들어 뭐 게임을 내가 솔플로 너무 좋아해. 근데 이걸 또 팀전으로 같이 파티 짜서 했을 때 더 재밌거든요. 이게 막 또 같이 그런 점에서 취미생활이 더 즐거워지고 일상생활에서 내가 좋아하던 것들을 더 풍부하게 느낀다, 이런 것들이 또 장점이었던 것 같아요. 최근에 느꼈던 거는 힘든 일이 있거나 지치거나 컨디션이 안 좋을 때가 있는데, 즉 막 기대거나 뭐 이 사람의 해결을 바라진 않더라도 그 존재가 힘이 될 때가 있더라고요. 그냥 옆에 서서 같이 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내가 심적인 뭔가를 좀 덜어낼 수 있는 묘한 기분을 느꼈어요. 어차피 해결은 내가 주체가 되어서 해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있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지. 하지만 그냥 그곳에서 그래, 내가 여기 있어, 괜찮아, 그 뭔가의 존재감만으로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게 생겼다는 게 일을 이렇게 해나가는 과정에서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결혼하면 안정감이 생긴다라는 게 뭐 이런 기분이 아닐까. 부부의 연을 맺는다는 게 찐 가족이라는 느낌을 느끼는데 30년, 40년 살면 와, 이거는 진짜 무슨 어떤 기분일까? 내 남편을 너무 사랑해, 이런 느낌이 아니라 인생을 같이 하는 전우 같을 것 같아. 그런 되게 짠한 서로의 느낌이 부부라는 관계를 만들어가는 끈끈이가 아닐까. 너무너무 신기한 건 우리나라는 특히 유독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아무래도 국제 결혼이다 보니까 줄리엔과 나는 서로의 문화의 다름에 대한 굉장히 많은 대화를 나눠. 대부분 줄리엔이 한국 문화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이제 그런 대화들을 많이 하는데, 저는 되게 내 일,
내 커리어, 나의 그냥 인간관계 딱 여기에 집중해서 최적화된 삶을 살았거든요. 근데 결혼을 하는 순간 연휴에는 어른들께 인사를 드려야 돼. 어른들께 무엇을 해야 돼. 결혼을 하는 순간 모든 그 역할들이 갑자기 확장되는 느낌을 느껴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나는 처음에 결혼할 때 이런 거 갖고 좀 엄마랑 되게 다툼이 좀 많았거든. 아니 나는 평생 그런 거 안 했는데 왜 갑자기 결혼했다는 이유만으로 막 이런 것들을 다 준비하고 막 이렇게 막 해야 되는 거지? 하는 거에 대해서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모르겠어. 그게 약간 아직은 우리의 문화라서 그런 거겠죠? 근데 이제 나는 시댁이 한국 부모님이 아니시잖아요. 나는 이제 이거를 친정 쪽에서만 느끼고 있으니까 상당히 굉장히 아주 그냥 마이크로한 거고, 근데 이제 이게 만약에 양가에서 다 느낀다면 결혼 전과 결혼 후에 그 간극이 되게 크게 느껴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저는 들었어요. 그런가 하면 인생에서 only me, I, my, me, mine이에요. 내가 제일 중요한 거야.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사고 싶은 거, 내가 먹고 싶은 거, 뭐든지 나 위주로 조금 더 할 수 있는 게 미혼의 삶의 또 장점이지 않을까. 뭐 예를 들어 날씨가 좋으니까 파리 가서 좀 쇼핑을 하고 싶네? 미혼이면 싹 가능이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늘 때 눈치 볼 사람이 없다. 그리고 뭐 상의할 필요도 없다. 그러면 뭐 기혼자는 어떡하느냐? 어머, 나 지금 다음 주에 바로 파리에 가야 되겠어. 그럴 때 내 남편이 안 되면 다음 주 안 되면 그럼 또 우리 언제 갈까? 이렇게 서로 이제 조금 조절을 해야 되는 것도 있고, 나는 너무너무 쇼핑만 좋아하는 쇼핑파인데 여긴 또 베르사유 궁전을 가야 되는 스타일이야. 그럼 스타일 되게 다르잖아. 그럼 이제 좀 어느 정도 합의를 봐서 난 며칠 쇼핑을 조금 넣고 며칠은 뭐 관광을 넣는다든지 이렇게 조금씩 믹스돼 가지고 상대방이 원하는 바와 내가 원하는 바가 좀 섞이게 되는 것 같아요. 똑같이 돈을 써도 전에는 나를 위해 뭐 예를 들어 10을 썼다고 해볼게요. 두 사람이 모이면 이렇게 수입이 늘어나더라도 나에 대해서 10을 다 쓰지 않게 되더라고. 그러다 보니 미혼의 삶은 전적으로 나를 위해 올인하는 소비도 가능하고, 혼자 할애하는 시간이 많다 보니 내가 혼자 운동할 시간, 내가 혼자 뭐 할 시간, 뭐 이런 것들이 더 많아요. 그래서 자기 관리도 조금 더 많이 할 수 있다는 또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행복은 점수화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트리마제급에서 자가를 가지고 있어야지만 행복한 삶이라는 건 아닌 거죠. 그렇게 수치화해서 그래야지만 행복한 삶이다라고 생각하는 그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행복이야말로 사람마다 다양한 기준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또 요즘 또 보다 보면 혼자 너무 잘 사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골드비스 언니가 있어. 그 언니를 보면서 어떤 친구가 이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야, 그래서 쟤는 남편이 없잖아. 나중에 딱 10년만 지나봐. 쟤는 분명히 엄청 후회할 거야. 쟤 집에서 얼마나 외로웠겠어. 또 반대로 결혼을 안 한 자가 결혼을 한 자를 보고 예전에는 뭐 쟤도 막 이렇게 꾸미고 막 이런 거 하는데 지금은 뭔가 아줌마 된 것 같고 하나도 안 행복해 보여. 야, 네 관리 좀 해. 물론 자기 인생 행복한 건 알겠어. 그럼 너무 감사한 거지. 근데 그것이 찐 행복이라면 와, 저기 인생에 또 이런 점의 행복이 있겠구나라고 생각되는 게 정상입니다. 저 사람은 무조건 이럴 거야 라고 부정적인 생각이라든지 이제 부정적인 평가를 하게 된다면 그것은 내가 느끼는 행복 자체도 거짓된 행복일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내가 마음에서 와, 나 진짜 행복하다라고 느끼는 게 아니라 뭔가 물질적이고 수치화된 것들, 예를 들어 나는 대학도 좋은 데 다니고 있어, 나는 차도 있어, 그러니까 나는 행복한 거야. 그럼 그거를 갖지 못한, 그 길을 가지 않는 모두가 다 불행해 보이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자기에게 있어서 행복의 기준은 그런 것밖에 없기 때문에. 근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참된 행복의 그런 것들은 무언가를 갖거나 내가 어떠한 거에 맞춰져 있다고 해서 느껴지는 게 아니잖아요. 물론 그랬을 때 느껴지는 행복도 있어. 뭐 예를 들어 이런 거지. 내가 그냥 일시불로 페라리를 샀네, 현금으로? 내가 진짜 성공했다, 나 진짜 대단하다. 그때 행복감이 느껴질 수 있죠. 근데 그것은 페라리라는 급을 소유해서 나오는 행복이 아니라 그거를 살 수 있을 만큼 성공을 했다라는 성취감 때문에 행복을 느끼는 거잖아. 이래서 성취감을 느낄 수도 있지만 아주 사소한 거에서도 행복을 느낄 수가 있어요. 나는 내가 100만 달성했을 때 그때 행복했어. 왜냐하면 커리어적으로 업적을 달성했잖아요. 그런데 내가 그때 느꼈던 그 행복의 크기와 주말에 그냥 줄리엔이랑 흑백 요리사 보면서 떡볶이만 시켜 먹었어. 겁나 행복한 거야. 인생에 그런 행복이 없어요, 여러분. 그 행복의 크기가 과연 다르냐고요. 안 그렇다는 거지. 행복의 그 일상생활에 조금조금하게 다 숨겨져 있는데 어떻게 그걸 비교를 하겠어요? 어떻게 그 사람이 행복하지 않다고 말할 수가 있어? 단순히 자가 아파트가 없다는 이유에서, 단순히 결혼을 안 했다는 이유에서, 단순히 애가 없다는 이유에서 너는 진짜 행복을 몰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야말로 진짜 행복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무리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얼굴이 예쁘고 몸매가 아무리 좋아도 그 사람이 충족감을 다 가지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있거든요. 내 안쪽을 채워주는 것들은 외적인 것들과는 다르더라고요. 저도 한동안 이 외적인 것에 되게 치중을 많이 했는데 안쪽이 차지가 않아서 항상 공허하게 느껴진 적이 있었거든요. 나의 능력을, 나의 잘남을 증명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아무리 사고 보여주고 증명해내려고 해도 안 되더라고요. 내면에서부터 채워지는 나의 자존감, 내가 스스로 이제 일상에서 느끼는 이런 충만함과 행복감들이 결국에는 있어줘야 비로소 완벽한 마음의 평화와 행복이 느껴지는데, 그런 사람들은 절대 남의 인생과 나의 인생을 쉽게 비교하지 않고 저들도 나름의 행복이 있을 거라고 보통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결혼을 한 사람과 결혼을 하지 않은 사람이 대립하는 각을 세울 이유가 전혀 없다고 생각하고, 행복할 사람은 어디서 뭘 하고 누구랑 살고 어떤 짓을 하더라도 행복한 거고, 일상 속에서의 그런 행복을 줍지를 못하고 맨날 여기만 쳐다보고 있는 사람은 지천에 깔린 행복을 못 보니까 뭐를 해도 불행한 거예요. 나도 이제 결혼은 필수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었고, 현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이런 사람이 결혼을 했잖아요, 또 늦음하게. 그런 것처럼 생각이란 건 상황마다 또 달라지기도 하고, 한쪽 길을 갔다고 해서 이쪽이 그냥 오답이다 라는 게 결코 아니라는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어요. 오늘은 이렇게 해서 미혼일 때와 또 기혼일 때를 좀 비교를 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요지는 그런 것 같아요. 불평하는 사람들은 결국에 그 안을 들여다보면 그냥 그 사람의 문제인 거예요. 결혼이 나빠서, 육아가 나빠서, 출산이 나빠서가 아니라 그냥 그 사람의 문제인 건데, 남들은 그 상황에서도 행복을 다 느끼고 있는데 본인이 못 느끼는 것일 확률이 굉장히 높다 보니까 자기 자신의 삶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시고, 그런 말들은 조금 걸러서 듣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번에 또 TMI 이야기를 들고 올게요. 안녕.